지금 지난번에 내가 뭘 설명했지? 자,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뻥 터졌지? 빅뱅, 네. 빅뱅이 뻥 터져서 처음에 초기에서 뻥 터졌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뻥 터졌지? 네. 뻥 터졌는데 여기서 내가 기준을 두 개 나눴지 않니? 네. 어, 3분하고, 3분하고 또 30, 30, 38만 년 후. 그렇지 48만 년 이렇게 기준을 잡았잖아. 그 기준 기억한 것만 해도 참 잘했다. 그것만 해도 참 만족스러울 정도네. 빅뱅이 뻥 하고 터졌는데 빅뱅이 네. 터졌지. 그때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가 뭐였는지 기억나? 쿼크. 쿼크.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지. 기본 입자 중에서 네가 얘기했던 쿼크가 들어가지. 쿼크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 산소였나, 뭐. 쿼크. 오늘 글씨가 왜 이렇게 없지? 잠깐 있어봐. 자, 쿼크랑 그 다음에 전자가 만들어졌지. 네. 쿼크에는 종류가 뭐 있었지? 업쿼크, 다운쿼크. 업 쿼크랑 다운 쿼크가 있었지. 그리고 얘네들이 네.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었지. 양성자는 업, 다운, 중성자는 업, 다운, 다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양성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양성자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나? 아, 엄민이가 요거 지난번 했던 거 있잖아. 정리해서 그거를 네가 빽빽이로 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냐면 그거 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야 정말 편하기 때문이야. 양성자를 아,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수소 원자 핵이라고 했었지. 수소 네.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수소 이온, 뭐 수소 H 플러스라고 표시한다. 뭐 같은 표현이지. 수소라는 네. 녀석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인데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양성자하고 같은 상태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부딪히지. 자, 플러스 네. 마이너스 부딪히고 꽝꽝꽝꽝꽝꽝꽝꽝꽝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지. 네네. 네. 네. 헬륨 이가 플러스가 3분까지 생성이 되는 거야. 딱 3분. 네. 그 다음에 3분에서 38만 년 동안은 뭐 이 녀석들 시간 쭉 지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했지. 근데 여기서 전제 네. 조건이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자 공간은 팽창되고 또 뭐가 된다?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니 낮아지니 떨어, 낮아진. 온도는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는 양성자가 전자를 이렇게 포획할 수 있게 되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짜리 헬륨 이 녀석도 전자 두 개를 포획해서 여기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지. 원자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어?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있었던 또 다른 일이 뭐가 있었다?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했지. 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때 시작하는 볼 수 있게 시작된 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단 말이야. 네. 요거를 요 정도까지는 건민이가 쓸 수 있어야 해. 이게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네. 어때 한 두 번쯤 보니까 대충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질 건데 근데 건민이가 네. 뭐를 해야 되냐면 백지에다가 오늘 네가 직접 내 수업 끝나고 나면 해봐야 돼. 백지에다 딱 그냥 백지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데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 여기 이제 문제집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빅뱅에 있는 입자 생성에서 뭐 쿼크가 생겼고 기본 입자인 전자가 생겼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하고 이제 헬륨 원자핵까지 생성되는 과정까지 했을 때 딱 3분까지 과정이 끝나고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성됐다. 대충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좀 알겠다 이거야. 그지? 네.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소 원자와 3분 이후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 이게 빅뱅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이거든. 빅뱅 이론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녀석도 생겼고, 또, 그럼 특히 이 과정이 거의 약간 심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화는 아니고 뒤에서 배우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우주론이 생성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듣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선생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메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잘 봐봐. 이 빅뱅이라는 우주론이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아인슈타인. 정말 어디도 빠지지 않는 아인슈타인. 천체, 천문학, 물리학 관련돼 가지고 웬만한 과학계에 거의 뭐 과학계 또라이자 과학계 천재이자 과학계에서 어디든 등장하는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이야. 쌤도 개인적으로 아인슈타인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진 않아든 전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 아인슈타인 진짜 대단하거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을 너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배워. 재밌어. 공부하면 재밌어. 시간 여행 이런 거 배운다. 진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라는 걸 너희가 배우게 돼. 옛날에는 이런 교육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 선생님 잘할 때는 이런 거 아예 없었어. 이런 거를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내용이긴 한데 내가 저쪽에 최신호 과학 잡지 같은 데서나 이렇게 봤던 그런 건데 너희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더라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이제 인터스텔라 봤어? 네. 인터스텔라에 보면 어떻게 됐노? 그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중간에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비행기 확 시간은 로스해버렸다. 이거. 시간 좀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우주로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이 나이가 먹어갖고 결혼도 하고 뭐 중간에 하고 이렇게 돼갖고 엄청 나이가 시간 차이가 나지. 네. 그럼 그 아버지 입장으로는 미래를 간 거야, 얘가. 네. 그 아빠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지났어.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우주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자녀는 늙었잖아. 늙기까지는 안 했어도 어쨌든 나이를 되게 많이 먹었잖아. 네. 근데 그게 미래가 간 거잖아. 나는 얼마 없었지만 간 거야. 뭐 그런 것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또는 상대성 이론. 거기서 나오는 건 상대성 이론이긴 한데 근데 이런 이론이야. 지금 내용에선 중요하지 않고 쌤이 그냥 배경 설명만 해주는 건데 이 상대성 이론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 학자가 누구냐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있어. 프리드만 또는 르멘트로부터 얘기하는 거야. 르멘트로. 르멘 오늘따라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르멘 르멘트로. 참 헷갈린다. 르멘트로네. 르멘트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는 순수하게 물리학을 공부해서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주가 어디서부터가 팽창하고 있고 시작에서 점점점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가 시작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상대성 이론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나중에 만났을 때 당신의 이론을 조사해 보니까 우주에는 시작이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어. 근데 재밌는 게 아인슈타인은 진짜 천재다. 천재인데 천재도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 우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정적이어야 돼.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을 분명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주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진 않았거든. 우주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니야. 우주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르멘트르의 이론을 묵살해버려. 그리고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특수한 상수를 도입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수라고 하거든. 보통 아인슈타인의 상수라는 얘기는 약간 그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해. 얘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나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 어쨌든 하나의 얘기긴 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르멘트르라는 사람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자이긴 한데 왜 그리스가 안 쓰지? 물리학자이긴 한데 이 물리학자인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교직자였어. 종교 교직자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야 생각해봐. 과학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잖아. 특히 신학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뭐 우주에 탄생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즉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야. 아마 네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 있을걸? 안 봤나? 이브, 2부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야. 이 르멘트로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 이론이 별로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다가 나중에 좀 수십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론이 어쨌든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누구까지 가냐면 호일이라는 학자가 등장해. 이 호일이라는 학자는 아인슈타인에 있었던 그런 믿음과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졌어. 우주가 시작도 있으면 안 되고 끝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우주론을 정상우주론이라고 한다. 정상우주론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어떻게 됐냐면 우주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다는 계산은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한 거야. 내가 발견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이 팽창을 막는 힘이 존재할 거야 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냥 내 생각이 맞아라고 그냥 내 이렇게 우주는 이럴 것이다라고 지 혼자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놨던 게 아인슈타인 상수라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해. 그러다가 이 호일이라는 사람도 정상 우주론을 얘기해. 근데 참고로 이 호일이라는 사람은 난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너희가 빅뱅을 배우거든. 첫 챕터에서 배우는 게 빅뱅이야.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게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거든.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을 밝혀. 그러니까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빅뱅을 중간고사에서 시험 범위로 본다면 그 다음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를 호일 이론을 배워. 어쨌든 이 호일이 그 당시에 대세과학자였어. 그러니까 대세과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론을 주도했거든. 근데 이 호일이라는 사람하고 딱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모야. 가모프라고 너희는 가르쳐준다. 이 가모프라는 학자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르멘트로의 이론을 좀 계승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같은 개념의 이론을 설명해. 즉, 이 사람의 빅뱅 이론의 창시자라고 얘기해. 물론 진정한 창시자는 르멘트로에 해당하고 상대성 이론이지만 빅뱅 이론이 붙여진 건 가모프에 의해서는 아닌데 이 웃긴 얘기를 해줄까? 빅뱅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호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 웃기지 않냐? 호일은 빅뱅 이론을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경멸했어.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이 사람을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 가모프라는 학자 이 사람들은 서로 알았거든. 동시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잘 이렇게 잘 주물렀던 사람이다 보니까 TV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우주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되게 잘하다가 그 가모프라는 사람이 말하는 뭐 빅뱅이라나 뭐라나 조롱한다고 한 이론이야. 이름이 빅뱅이 큰 꽝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과학스럽지 않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큰 꽝이라나 뭐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정식 이름이 됐어. 그러니까 원래 조롱하려고 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너무 이제 인식이 바뀐 거겠지. 그러면서 이론이 됐는데 이 가모프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순수하게 계산으로 보니까 뭐가 됐냐면 이렇게 시작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 대폭발이 언젠가 있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계산해냈어. 어느 정도 이게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야.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나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래도 그 당시 여론은 호일 편이었거든. 이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허블이 나옵니다. 허블도 역시 비슷한 시대의 사람. 허블 들어본 적 있니? 허블 만환경 들어본 적 있어? 네. 그 허블이야. 이 사람이. 허블은 만환경으로 정말 많은 관측을 했던 사람이자 물론 계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진정한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이지. 이 허블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안 배울 가능성이 높은데 적색편이라는 걸 발견해.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돼 아직은. 근데 이걸 통해서 확실한 건 뭐냐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 그 당시에 이 허블이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 어떤 과학자도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반박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호일 입장에서는 우주가 계속 일정한 정도의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허블이 나타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밝히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자 생각해봐라.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되니? 우주가
만약에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질량이 일정하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부피가 커지지. 네. 부피가 이렇게 커지잖아. 부피가 커지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죠. 어떻게 된다고? 네. 커지죠. 안 들렸어.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죠. 밀도가 뭔지 네가 모를 수 있는데 밀도가 뭐냐면 자 생각해봐.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 간단하게 얘기할게. 밀도가 물보다 크면 가라앉는다. 근데 이 네. 밀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넌 알고 있어. 이만한 고무풍선이 있고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이만한 고무풍선이 있고 이만한 이건 고무풍선이 있어. 그 다음에 음. 이만한 볼링공이 있어. 네. 어디가 밀도가 크니? 볼링. 볼링공이 크지. 그러니까 네. 같은 크기일 때는 누가 질량이 크냐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똑같은 질량이야. 똑같이 1톤이야. 네. 1kg이라고. 1톤은 너무 작다. 자, 요 구슬이 1kg이고 이만한 공이 1kg이야. 누가 밀도가 크니? 작은 거니 큰 거니? 장. 뭔 느낌인지 알겠지? 뭐 어쨌든 네. 되게 뭐 밀집해 있고 뭐가 약간 같은 부피지만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아, 생각해봐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어디가 밀도가 크니? 저기 점이. 그 처음이 크지? 그럼 시간이 네. 지날수록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우주의 밀도는. 작아져야 돼요. 그치? 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따라서 작아져야 돼. 왜냐하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지? 처음에 한 번만 네. 생성됐잖아. 우리가 빅뱅 이론을 봤지만 우주의 기본 입자는 처음 한 번만 생성됐어. 그 다음부터는 지들끼리 그냥 붙을 뿐이지 생성되지는 않았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여기서 빅뱅에서 기본 입자가 처음에만 생성이 됐지. 그 뒤에는 그 기본 입자가 붙는 과정이야. 네.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음.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믿기에는 우주의 밀도는 일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부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어. 우주의 부피가 커지고 있다. 이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밀도는 일정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우주에서 계속 물질이 만들어진다. 물질이 만들어진다.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해. 이해 갔어? 네.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지? 당연히 감호프가 이기지. 감호프가 이겨. 왜 감호프가 이기냐면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는데 세 가지 증거. 이 수소 대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허블 법칙에 의해서 감호프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최종적인 결정적인 한방. 우주 배경 복사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딱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호일은 넉다운 돼버린 거야. 그걸로 딱 음. 끝나. 우주 배경 복사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뒤에 챕터에서 잠깐 다룰 건데 우주 배경 복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딱 밝혀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도 정상 우주론이라는 표현을 안 써. 그 이후로는 이 양대 축이었어. 과학자들도 견해가 달랐단 말이야. 정상 우주론파, 빅뱅파가 있었는데 약간 빅뱅파가 좀 밀리는 듯이 보였어. 왜 세력은 여기 정상 우주론이 셌단 말이야. 호일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런데 네. 어 허브의 적세 편의가 나타나면서 이것도 좀 그럴듯한데 뭐 질량비가 3대 1인데 그래도 그럴듯한데 그래도 여기 세력이 너무 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빵 나오는 순간 꽝꽝꽝꽝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 이름들을 조금 알아야 돼. 방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누가 네. 있었다고?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계승한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르멘트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서 이 사람 말고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르멘트리 다음 요 계승한 사람이 가모프예요. 가모프. 그다음에 이 사람 거를 증명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허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에요. 이거를 너희 주관식으로 쓰라고는 안 하지만 객관식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야. 펜지어스와 윌슨 음. 정도는 주관식으로 서술형 평가로 나올 수는 있다. 야, 그래도 가모프하고 펜지어스와 윌슨 정도는 알아야 돼.
혹시 너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천문학에 약간 좀 엄청나게 있는 뭐라 해야 될까? 자부심이 넘친다면 르멘트르라는 이름을 알려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런데 여기서 반대되는 학자가 누가 있었다고 할까? 여기 아인슈타인처럼 계승한 사람이 호일이라는 학자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네. 가모프의 이론과 호일의 이론을 비교하는 게 있어. 이 사람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점점. 왜? 질량이 그대로기 때문에. 근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팽창하는 거 좋아. 팽창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질량은 우주에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 자, 요게 되게 중요하게 나와. 시험에 정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가모프 이론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봐봐. 어떻게 나온다?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정상 우주론은 호일. 둘 다 팽창하는 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다고? 우주의 질량은? 우주의 질량은 가모프는 일정해. 처음에 한 번밖에 안 생겼어. 아니야.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생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도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 정상 우주론은.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이론이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가모프인데 정상이야. 빅뱅 우주론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고 밀도도 작아지고, 그지? 그 다음 질량은 처음 한 번밖에 안 생겼으니까 질량은 그대로인 거고.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게 정상인 거야. 질량은 그대로고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고,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팽창한다는 건 똑같이 인정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와. 뒤에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있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한 거. 이런 문제 알겠지? 빅뱅 우주론은 누구라고? 가모프였잖아. 정상 네. 우주론은 호일이었고, 온도는 빅뱅은 감소한다는 거고, 밀도는 감소한다는 거고, 질량은 일정하고 정상 우주론은 증가한다. 얘가 답이겠네. 우주의 크기는 둘 다 팽창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봐봐. 아, 요 그림을 가지고 시험 되게 잘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이 그대로지. 그러니까 우주가 더 네. 생성된 게 아니잖아. 또 네. 누구 이론이냐면 가모프 이론이야. 빅뱅 우주론이야. 그러면 만약에 호일의 이론이라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호일의 이론은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봐. 정상 우주론이었다면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건 커지지만 그만큼 물체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지. 뭔지 이해가지? 여기 있는 거는 처음에 있었던 물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여기는 크기가 커진 만큼 그만큼 더 생겼다는 얘기야. 음, 요 두 개에 대한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쉬운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자. 그래서 네가 여기는 책들에 있는 내용,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책들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방금 이렇게 쭉 네가 설명해 준 건데 네가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아, 그럼 내가 네하고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여기도 설명했고 여기도 설명했던 거야. 여기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어 지난번에 우주가 38만 년 뒤에 투명해진다고 얘기했잖아. 뭐라고? 네. 그 전에는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전자하고 원자핵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빛이 어떻게 돼? 내 방에 막 이렇게 먼지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산란한다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은 38만 년 전이야. 전에는 빛이 똑바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게 답이거든. 그냥 그림만 보면 빛이 앞으로 못 나가잖아.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빛이 이제 다 투명해서 지나갈 수 있었지. 이때 그러니까 38만 년 후에는 38만 년 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나타났다. 물론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약 3.8 켈빈 온도, 즉 마이너스 269.2도씨 정도 되지. 이 정도의 에너지 파가 존재해. 지금 한 4켈빈 온도,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뻥 터졌을 때 엄청 뜨거웠는데 시간이 약 30, 지금부터 약 138억 년이 지났는데 온도가 낮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낸 음, 게 누구라고? 윌슨과 펜지였어요. 그러면 이 원자가 생성됐을 때 처음에 지금은 3.8 켈빈 온도인데 38만 년 후에는 몇 도였냐면 3000 켈빈 온도였어. 3000 켈빈 온도였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3.8 켈빈 온도까지 떨어진 거야. 이해 간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거야. 자, 빅뱅 이렇게 슝슝 이렇게 터졌지. 이제 얘기해 주는 네, 게 뭐냐면 잘 봐. 자, 우리가 기준이 있는 건 38만 년이야. 38만 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원자가 생성이 됐잖아. 원자가 생성이 됐어. 원자가 생성이 네,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됐다? 투명한 우주가 되지. 네. 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뭐가 생긴다? 빛이 생긴다. 이 빛을 뭐라고 한다? 이름을 우주 뭐라고 해?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아, 배경.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당시에는 즉 38만 년, 즉 38만 년 당시에는 3000 켈빈 온도였어. 근데 지금은 몇 도까지 떨어졌다? 4 켈빈 온도. 4 켈빈 온도는 뭐라고? 지금. 음, 그거라고. 이 이전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없었느냐? 없었던 건 아닌데 발견할 수가 없지. 왜? 불투명해서. 그런데 지금은 4 켈빈 온도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아.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이거야. 이게 바로 이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아까?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그 그림이 이 그림이야. 밑에 있는 거. 가모포가 예측을 한 거야. 가모포가 빅뱅이 팽창해서 처음 있었으면 분명히 처음에 3000 켈빈 온도일 때 퍼져나갔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가 관측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호일이 갈군 거야. 아까 호일은 반대파였잖아. 야, 네. 가모포 임마. 네 말이 맞으면 그거 찾아서 나한테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근데 너희 발견 못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다가 많이 갈굼은 당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해버려서 호일이 재된 장면이야. 음, 어떻게? 약 3켈빈, 4라고 하는 3켈빈 온도네. 약 3켈빈 온도에 방출하는 복사파장. 3.8 켈빈 온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하진 않아. 3이든 4든 뭐 어쨌든 되게 온도가 낮은 거니까 이 3 켈빈 온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야. 결정적인 증거. 알겠어? 네. 그래서 3켈빈 온도. 처음에 3000이었는데 지금은 3켈빈 온도. 그리고 등방성과 균등성. 어느 우주에서도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목성 쪽으로 보든 토성 쪽으로 보든 아니면 내가 달 쪽으로 보든 아니면 저쪽에 안드로메다 쪽으로 보든 모든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세한 차이는 있더라. 왜? 그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처음에 빅뱅이 있었을 때, 뻥 터졌을 때, 그 빛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 네.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데는 온도가 좀 낮고, 기본 입자가 안 만들어진 데는 온도가 높고, 아주 세밀한 차이는 있더라. 음,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온도가 낮은 곳에는 아마 그 물질이 생성돼가지고 은하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온도가 높은 곳은 아마 그냥 빈 공간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까지는 여기 최근 이론까지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지금 음, 네가 여기까지 그냥 쌤하고 다 배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 봐봐. 야, 너가 봐도 야, 이 파장이 쌤이 그리는 게 힘드니 아니면 요 파장이 쌤이 그리는 게 힘드니 요, 앞에 게 좀 더 힘들잖아. 네. 야, 이게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지 않냐? 네. 이건 널널하게 하면 되잖아. 앞에 게 에너지가 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늘어진 거야.
지금 시간이 지나도 파장이 좀 늘어졌다. 그래서 온도가 되게 낮아졌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네. 윌슨과 펜지어스가 관측한 복사, 이거 전파 안테나가 이거네. 근데 요게 우리도 이걸 발견할 수 있거든. TV 요즘에는 뭐 옛날 안테나 그런 거 또 안 쓰지만 보통 잡음 같은 거 TV 잡음 치거리는 그런 잡음들 있지. 그런 것들이 네. 약간 우주 배경 복사의 흔적이기도 해. 몰라도 돼.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그렇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여기 이렇게 풀 수 있어.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또 뭘 풀 수 음, 있냐면 네. 다음 시간에 네가 뭘 숙제를 줄게. 1번부터 11번까지 풀 수 있어. 1번부터 11번까지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부터 네. 11번까지는 풀 수 있어.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풀면 되고 쌤이 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면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지만 그 빅뱅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을 해줄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설명해. 이게 아까 수소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잖아. 지금 네.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어렵다. 약간 어렵다. 약간. 쌤이 어렵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봐. 아까 내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쿼크가 만들어졌지. 그 네. 다음에 전자가 만들어졌어. 이 인정. 쿼크에 의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졌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짜리인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했어.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뒤에 보니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된다는 계산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를 가모프 연구진이 했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해보니까 그 3대 1이 맞아 떨어졌어. 이게 빅뱅의 음, 결정적 증거 중에서 두 번째 이유기도 해. 물론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한 결정적 한 방이었지만 이것도 한 가지 이유였거든.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대충 그 흐름은 시험에 나와. 어떻게 음, 되냐면 이거야. 너 혹시 양성자랑 중성자, 전자가 있었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지. 양성자를 보통 1g이라고 치고 중성자를 1g이라고 치면 아마 전자의 질량은 이 똥과 같다는 얘기 했었지. 1837분의 1. 367이, 네. 엄청 질량이 작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얼마만큼 무겁냐면 전자만큼 무거워. 생각해봐.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합쳐야 중성이잖아. 네. 그러니까 중성자는 전자만큼 무거워. 아주 약간 더 무거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거야. 양성자랑 중성자랑 자 빅뱅 초기 상황을 보자. 빅뱅 초기 빅뱅 초기에는 에너지가 즉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 그지? 네. 엄청나게 높아. 자 내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했니? E는 mc제곱.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빅뱅에서 이건 인간이 못한다고 했지. 이건 인간이 잘해. 질량을 질량을 소모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 인간이 되게 잘해 이거. 이게 바로 핵폭발 또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뭐 수소 폭발 아무튼 수소 폭탄 이런 거들 이런 거 되게 잘해. 이거 별로 안 어려워 인간한테 이제는. 이게 그 핵폭탄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960년대 기술밖에 안 돼.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 핵폭탄을 못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핵무기를 물론 지금은 뭐 핵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웬만한 나라는 핵무기 만드는 거 다 할 줄 알아. 근데 뭘 못하냐면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컨트롤은 많이 해봐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몇 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 그 실험을 국가 제재로 못하게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터져야 된다. 얘가. 터뜨리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별로 안 어려워. 그 기술은 1960년대, 70년대 기술이야. 이게 옛날 기술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질량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인간이 거의 못하는 거 뭐? 에너지를 통해서 질량을 만드는 건 못해.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는 건 못해. 쉽게 말해서 이거는 거의 창조의 개념이야, 창조.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니까, 인간이. 이해가지? 네. 그런데 이 창조가 언제만 일어난다고? 빅뱅 처음에만 일어나. 빅뱅 뒤에도 안 일어나. 거의 처음에만 일어나, 처음. 처음에 한 번 빵 생기고 기본 입자가 생기고 그다음부터 창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처음에 이 쿼크와 전자, 즉 밀입자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밀입자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약간 좀 비슷한 현상까지는 일어나. 그 다시 설명해 줄게. 이는 MC제곱, 아니 녹화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는 MC제곱이잖아. 이는 네. MC제곱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성자랑 중성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내가 아까 지금 거꾸로 적어서 그래. 자, 에너지에서 물질로 만들 때 이거는 어떻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즉 창조의 네. 영역이라 했지. 신의 영역이란 말이야. 신의 영역. 거의. 그런데 물질에서 에너지 만드는 건 어떻다고? 되게 쉽다고. 인간이 어떻다? 약간 1960년대 핵기술. 회복발 만드는 거는 1960년대 기술이라고 했지. 좀 전에. 네.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든 뭐 핵폭발을 일으키든 이런 것들은 질량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되게 쉬운 과정이야. 그런데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질량을 증가시키는 건 아직 인간이 정말 거의 하기 힘든 기술이야. 그런데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1대1이었어. 우주 초기, 거의 우주 초기. 우주 초기 같은 경우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야.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봐봐. 누가 더 질량이 크다고? 중성자가 질량이 크지. 네. 자, 중성자가 질량이 커. 중성자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여기서 이건 질량이 작지. 질량이 작아. 질량이 작은데 작은 데서 큰 데라고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니 방출하니. 그, 흡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에너지하고 질량이 같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지? 에너지를 네. 흡수하지. 그런데 네.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니까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지. 즉 질량을 방출했다. 이거 말은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이 두 현상이 너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됐다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됐다가 막 뿅뿅뿅뿅 해서 변할 수가 있어. 이게 별로 안 어려운 음, 시대예요. 그런데 우주가 시간이 좀 지나서 우주가 조금 이제 초기 이후야. 이후에는 좀 팽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내려. 상대적으로 내려갔어. 아직 온도가 높기는 한데 그래도 내려갔어. 초반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내가 에너지를 돈에 비유하니까 그냥 주변에 지나가다 쓰레기만 주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야. 그런 시대엔 돈 벌기 쉽잖아. 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국가가 그런 나라였다면 돈 벌기 쉽잖아. 근데 네. 반대로 이제 경기가 좀 내려가니까 이제 정상 상황이 됐다 이거.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이때는 질량이 좀 작고 질량이 크다. 다시 한번 적어보자. 질량이 큰데 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에너지 방출이었지. 네. 그냥 질량이 작은데 질량이 큰 데는 이건 에너지 흡수지.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온도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이게 불가능해진 거야. 아, 하지만 여전히 머는 편에 에너지 방출은 편해. 야, 주변의 방출. 에너지가 온도가 더 작아졌으면 에너지 방출하는 건 더 쉽지. 야, 생각해봐.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쓰기가 더 쉬워지지 않니? 돈을 써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잖아. 네. 그래. 돈 쓰는 게 더 쉬워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훨씬 더 이지해진 거야. 이지해지고 이건 어려워졌어. 그러면 처음에 우주에선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1이었어.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1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7대1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아, 7대1 또는 8대1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7대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비교를 이렇게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 문제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거야. 양성자가 7개가 있다고 치자.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중성자가 하나가 있지. 양성자 네. 하나, 양성자 이렇게 똑같이 7개 그릴게. 7개가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근데 아까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해서 헬륨이 되지. 네. 내가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이거 하나하나가 수소지. 수소 원자핵이잖아. 네. 계산하니까 수소 원자핵이 총 몇 개야? 둘, 넷, 여섯, 12개지. 네. 근데 헬륨 원자핵은 한 개지. 네.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아주 미세하게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크긴 한데 거의 같다라고 했지. 네. 원래는 거의 같아. 그지? 이제 그 미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럼 만약에 수소를 하나당 1g이라고 가정하면 총 수소는 몇 g이야? 12g이지. 네. 헬륨은 총 몇 g이야? 한 개지만 4개가 있으니까 4g이지. 네. 그래서 4g이지. 그럼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3대1. 아. 지금 과정이 바로 그 가무의 계산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여기 보니까 이 수소 헬륨의 그 예측을 했다고 했지. 수소 네. 헬륨의 이 질량비가 3대 1 나올 것이다. 어떻게? 지금 이것까지 학교에서 설명했을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학교 선생님 어떤 책은 나와 있고 어떤 책은 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1대 1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지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못 변한다고 했지.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내려가서 불가능하다는 거지. 네. 아까 그림 기억나? 여기서 그러니까 우주 네. 온도가 네. 내려가니까 이게 불가능해졌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약 7대 1 정도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얘네들이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준 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음. 요거는 굉장히 심한 내용이야. 심한 내용. 학교에서 이걸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음.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완벽한데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스펙트럼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니 중요하게 지금은 중요하진 않다는 건 아니고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스펙트럼 부분은 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네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네한테 충분히 많을걸? 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하라는 게 뭐냐면 앞에 거 그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앞에 거 영상도 보고 이번 것도 영상을 내가 편집해서 줄 테니까 최대한 네. 보고 그거를 백지에서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네. 그래야 네가 저쪽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과학을 첫 번째 과학을 잘해야 중간고사 과학을 잘해야 자신감이 생겨서 끝까지 잘할 거야. 아. 이건 좀 중요해.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봐. 좀 어려